연기에도 결이 있다면 묵직한 결이 느껴지는 배우 최일화. 어느 날 불쑥 우리 곁에 다가온 듯하지만 이렇게 만나게 되기까지 긴 시간을 기다려야 했습니다. 그 긴 시간을 함께한 소중한 인연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최근 드라마와 영화 촬영 스케줄로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는 최일화. 2006년부터 시작한 드라마에선 유난히도 무게감 있는 역할을 많이 맡았습니다. 연기를 하며 사랑을 받는 요즘, 그는 정말 행복합니다. 저는 지금 원고 측 변호사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평소에 변호사를 막 해보고 싶었는데 드라마상에서 한다는 게 참 신기하기도 하고 그랬어요. 보통 이제 역할을 맡으시면 회장님 역할을 많이 맡으시는데 왜 회장님 역할을 많이 들어온 이유가 있을까요? 뭐 제가 좀 있어 보이지 않아요? 제 꿈이 돈을 원 없이 벌어서 제가 애지중지하는 아니면 보살펴주고 싶은 사람들한테 좀 많이 쓰는 게 제 소원이에요. 그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오늘이 있기까지 참고 기다려야 했던 시간. 이런 시간이 결코 헛되지 않았음을 동료들은 잘 알고 있습니다. 저희 프로에 이제 이렇게 얼굴이 많이 알려지시지 않은 분들도 오시지만 그런 분들 한 분 한 분 이렇게 많이 좀 챙기시고, 그래서 저희도 할 때 큰 어려움 없이 선배님이 워낙 잘 이끌어 주시니까 잘 따라가고 있습니다. 오전 촬영이 끝나고 늦은 점심을 먹는데요. 식당에 가잖아요. 나온 정량만 먹는 습관이 있어요. 중학교, 고등학교 다닐 때도 친구 집에서 자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어요. 근데 친구 집 어머니가 밥을 이렇게 내놓으면은 작으면 작은 대로, 많으면 많은 대로 더 달라는 말을 못 하겠더라고요. 이게 말하면은 다시는 그 집에 못 갈 것 같고. 고향을 떠난 뒤 가난이 주는 일상에 익숙해져야 했습니다. 꿈을 쫓아 뛰는 만큼 악착스레 살아내야 했습니다. 낮이나 하여튼 연극을 해야 되고 어쨌든 밤에는 계속 밤에 벌어지는 일을 많이 했어요. 돈이 되는 일이라면 다 쫓아가서 탄광 생활도 하고, 인천에 있는 공장은 안 다니면 내가 없는 것 같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잠을 많이 안 자야 돈을 벌 수 있잖아요. 남대문에서 커피 분말을 팔아요. 근데 군용 커피잔이 한 요만해요. 요만한 걸 분말을 배수 타서 하루에 한 50잔씩, 60잔씩 마신 것 같아요. 잠을 자면은 돈을 못 버니까. 갑작스레 쓰러진 아버지. 생계를 책임져야 했지만 연극을 포기할 순 없었습니다. 40을 훌쩍 넘기고서야 마음껏 연기를 할 수 있게 된 최일화. 젊은 날 젊은 얼굴로 무대에 올라본 적이 없습니다. 늘 일을 해야 했고 잠이 부족했지만 연극을 만난 건 어찌 보면 운명이었습니다. 초등학교 다니기 전에 제가 전북 고창에서 태어났는데 정읍이라는 곳에 악극단이 많이 들어왔었어요. 그때 그래서 이모하고 사촌 누나들이 저를 데리고 많이 가서 보여주게 했어요. 영문도 모르고 쫓아가서 봤는데 너무너무 신기했어요. 맞은 사람 진짜 맞은 것 같고, 물에 빠져 죽은 사람 진짜 빠져 죽은 것 같고. 83년도에 그때 마당새실에 연구생으로 갔었어요. 가서 보니까 그때 김갑수, 이혜영, 이창훈, 그때는 어마어마한 스타들이래요. 저는 잘 몰랐어요. 그 사람들이 스타인지 뭔지. 근데 그 양반들이 올라가서 무대에서 무슨 말만 하면 사람들이 웃고, 무슨 말만 하면 뭐 슬퍼서 막 울고, 뭐 저런 걸 가지고 사람들이 왜 저래 해서, 아유, 저런 건 나도 할 수 있어. 저 정도쯤이야 나도 할 수 있어 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시작을 했는데, 아, 나도 할 수 있어. 저 정도쯤이야가
저를 한 25년 동안 철저하게 무명 배우로 올가매일 줄 진짜 몰랐어요. 제일동포 국어 교과서에 압이라는 작품이 실린 그런 작가가 있어요. 김광탁 작가라고. 오랜 동생이고, 제가 20년 전에 만났던 친구인데 그 친구를 만나서 얘기를 좀 해봤으면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김광탁 작가와의 만남은 1996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연기를 하기 위해 극단을 찾아 헤매던 시절이었습니다. 그리고 결혼까지 했기에 생계는 더욱 힘들어진 상황이었습니다. 그때 작은 배역이었지만 오디션에 합격을 했고 김광탁 작가를 만났습니다. 최일화의 소중한 인연을 찾아 나선 곳. 김광탁 작가와 최일화의 만남은 당시 필연적이었습니다. 서로에게 감춰진 열정을 알아본 걸까요? 함께 연극 포스터를 붙이고 밤새 이야기를 나누며 동지가 되고 벗이 되었습니다. 1996년 신춘문예로 등단한 김광탁 작가. 최근엔 배우 신구 손숙과 함께 아버지와 나와 홍매화라는 작품을 성황리에 마치기도 했는데요. 그 얘기가 뭐냐면 내 것이 아닌 것을 탐하는. 최일화로부터 도착한 편지. 그간 우직한 만큼 표현하지 않았기에 편지에 담긴 속마음이 궁금해집니다. 편지 내용 궁금해요. 한번 읽어볼게. 한번 들어봐. 남자들도 이런 편지 보낸다. 자, 광탁아, 항상 생각하지만 너의 그 긴 생각과 포즈에 난 늘 압도당한단다. 시간이 흐르고 낙엽이 지고 눈밭이 흐트러져도 오늘도 넌 직각의 고뇌 속에서 난 배우의 길을 위해 서로가 또 뛰겠지. 어머니는 좀 어떠하시냐? 애들은, 집사람은 늘 생각하지만 내가 너무 미력해서 널 귀찮게만 하고 아무 도움이 못 되는 것 같구나. 하지만 조금만 참고 기다려라. 소주 한잔 하자. 이게 전부입니다. 근데 일화 형님을 처음 뵀을 때는 저도 연극 초년생이었고 일화 형님도 그렇게 큰 주목을 받기 전에 그 배우였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은 이제 연극의 밑바닥부터 포스터 붙이는 작업이라든가 그런 일부터 다 했어요. 근데 저는 그때도 재미있고 형님도 그렇게 우리들한테 살갑게 굴지는 않았으나 그래도 행복했던 그런 시절이 아니었나 이런 생각이 되고, 오히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극이 있었기 때문에 또 삶의 에너지와 활력이 있고 행복감이 있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무슨 일을 해도 다 힘들잖아요. 몇 번의 이제 실패를 거듭하고 연극 제작이라든가 실패를 거듭하고 우울하고 침체기에 빠져 있을 때인데 형님을 만나면서 다시 에너지가 생긴 거죠. 그리고 형님한테도 할 얘기가 많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에너지가 제가 거기서 폭발을 한 거예요. 그러고 보면 일화 형님을 통해서 다시 재기할 수 있는 힘을 내가 얻었다. 그래서 어느 날 불쑥 거리에서 만났지만 운명처럼 다시 만나게 됐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주 만나지 못해도 늘 안부를 전하는 사이, 늘 마음 한켠 자리를 내준 사이인데 오늘만큼은 기다리는 시간이 특별합니다. 오래전 흘러간 세월이 또렷해집니다. 사람들은 어디선가 다 청춘을 보내죠. 다 청춘을 보내는데 저도 여기서 한 33년을 끊임없이 누군가를 기다리고 또 다른 인생을 기다리고 준비하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그 어린 시절에 이런 골목길에서 서로 포스터도 붙이고 풀통도 메고 이러다가 일화 형님! 저기 오네?
안녕하셨습니까? 예. 늦어서 죄송합니다, 형님. 저를 만나고 싶다고 하셔서 저는 또 개인적으로 영광입니다. 그게 다야? 예. 우리 처음 만났을 때 그때가 다른 곳에 나는 한 30, 40군데 오디션 보러 갔다 다 떨어졌는데 그때 처음 된 거야. 그때 처음. 세종 32년 할 때. 네. 대사 두 마디로. 그때 만나가지고. 그때 생각나냐, 너? 생각나죠. 어떻게 만났는지? 제가 그때 29이었고, 대표님 39. 그때는 제가 우리가 어리다 보니까 형님 하고 따라고 그랬는데, 이미 그때도 이미 굉장히 좋아하고 멋있었던 그런 배우. 야, 대학로의 모든 무명 연기자들은 푸통 내고 포스터 붙이고 밤새 포스터 붙이고 그러니까 배우 생활하면서 파출소나 경찰서에 안 끌려가 본 사람들은 아무도 없을 거야. 끌려가게 되면 곧장 구리 처음 받아서 유치장에서 가만히 있다가 그 다음날 저 서대문 뭐 어디로 차를 쭉 몰고 거기서 내려준다고. 거기서부터 걸어온 거 처리가 없으니까. 그게 나는 한 20번도 넘었던 것 같아. 그런 저희가 한 20번도 넘었던 것 같아. 기억 뒤편에 머물렀던 이야기가 본물이 되어 흘러나오고 서로가 맞장구를 칩니다. 1996년의 첫 만남. 그리고 서로에 대한 기억이 가물거릴 때쯤 우연처럼, 우연을 담은 운명처럼 다시 만났습니다. 최일화는 연극을 함께할 작가를 찾고 있었고 김광탁 작가는 오랜 작품의 공백을 메우고 싶었습니다. 그때 내가 이쯤에서 너를 봤을 거야. 이쯤 와서 네가 들어오고 너 여기 웬일이야? 형님 여기 웬일이세요? 야, 뭐야 이게? 참 이런 식으로 만났었는데 그게 벌써 5년이나 지났어. 5년이나 지나가지고 네가 오면서 이 극단 해화의 르네상스가 시작되던 것 같아. 미운 남자라는 작품으로 전국 벌써 10여 개 도시 공연도 다녔고 미운 남자 이름으로 올라간 배우들과 또 여타 이름으로 올라간 배우들이 이 해화 연습장을 통해서 벌써 280명이 넘어. 연인원이지만 배우 스태프들 다 앞에서. 어마어마한 것 같아. 그 자체가. 자신의 이름을 걸고 극단을 창단한 최일화. 우여곡절 끝에 올린 첫 작품이 바로 미운 남자입니다. 어쩌다 보니 미운 남자가 된 남편. 두 사람에겐 애틋한 작품입니다.